약간 무거워졌는데 이 무거워진 분위기에서 한 발짝 더 나가서 그렇다면 더 들어갔어. 나는 네. 어떤 작가를 좋아하는가 혹은 아. 어떤 작품을 좋아하는가 해서 작품 추천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좀 좋아하는 작가분 스타일은 좀 사회 얘기를 결국 하고 있는 우리 살고 있는 사회 근데 그거에 대해서 되게 어쨌든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고 되게 그걸 긍정적으로 좀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되게 그냥 우리 사회를 고발하더라도 그게 되게 막 무겁고 힘들고 하시는 분이 있고 그다음에 그걸 어쨌든 우리 좀 가볍게 가봅시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그 중에서 이제 좀 더 가볍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그쪽으로 하시는 분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또 그렇게 너무 무거운 걸 못 보기도 하고. 그래서 소설 중에서는 이제 되게 정세랑 작가님이 좀 대표적인 그런 스타일이시고, 그 다음에 또 문목화 작가님의 그 유령해마라는 소설도 되게 그런 스타일이고, 네, 그런 거 좋아하고, 또 웹툰 중에서는 좀 최근에 그 안희영 작가님이 최근에 신작을 내셨어요. 이제 2화 올라왔는데 무료본으로는 진짜 최근이네요. 네. 그렇고 그런 바람에라고 근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진짜 쉬지 않고 연재를 하시는 거예요. 그 이전에 그 라일락 200%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공모전 당선되시고 되게 얼마 안 돼서 그거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금방 연재를 시작하신다고? 근데 이것도 되게 길게 장편으로 연재 마치시고 얼마 안 쉬시고 바로 또 새로 올라오시고 그 에너지?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할 게 있다는 거 하고 그걸 쉬지 않고 꾸준히 하신다는 거 하고 그리고 이번 작품도 또 되게 재밌어요. 캐릭터가 엄청 매력적이에요. 그 교수랑 바람을 펴가지고 교수의 집에 찾아가가지고 중내 만에 하면서 이 교수 놔줘 하는 완전 미친년이다 라고 하는 주인공이 이제 이름도 하필이면 또 바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모두가 이제 막 그 완전 미친년이래 하면서 소문이 난 친구인데 대학생이에요. 네. 근데 복학을 했더니 그 친구가 너무 의외의 캐릭터인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런 추문이라고 하죠. 이런 추문이 있는 친구라면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좀 뻔한 캐릭터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어디에도 맞지 않고 그러면서 뻔한 캐릭터의 예를 들면? 뭐 굉장히 움츠러들고 막 그걸 막 피하려고 한다든지 내가 전 학기 때 그런 소문들이 있었으니까 뭐 이렇게 막 조용히 숨기고 살아야지 다니고 뭐 이런다든지. 그렇게 한다든지 뭐 아니면은 뭔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또 뭔가 오히려 뻔뻔하게 나간다든지 근데 전혀 그것도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 모든 일들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그건 나의 인생에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닌데? 하면서 그걸 얼마든지 가볍게 또 얘기를 할 수 있는 친구인데 그 캐릭터도 되게 새로운데 너무 매력적인 친구라서 그래서 도대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갈 거지? 하면서 되게 집중해서 보게 되더라고요. 추천입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작가분이랑 작품 이름을 한 번 더 네네. 안희영 작가님의 그렇고 그런 바람에라고 주인공의 이름이 바람이다. 네, 바람입니다. 그래서 금요 웹툰이에요, 네이버에. 좋아하는 작가가 있다면? 저 확고하게 한 분 계시죠? 그 이름? 요시나가 후미입니다. 예. 요시나가 우미 어떤 점이 좋으시죠? 저 처음에 이 사람 너무 좋다 했던 게 그 서양골동 양과자점이라는 작품의 엔딩이 너무 좋았어요. 엔딩이 뭐 되게 큰 비극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계속 평생을 고통받았고 그래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어쩌고저쩌고 살다가 결국 그 트라우마를 크게 마주하게 되는데 근데 그거를 뭐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해소한다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너무 우리가 사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게 뭐 어떤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을 수 있지만 결국 그냥 흘러가는 거고 결국 그냥 매일매일 살아야 되는 거고 뭔가 매일 만나는 사람과 뭐 좋은 것도 있고 싫은 것도 있지만 그냥 잘 지내게 되고 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맞아요. 저 되게 좋아해요. 맞아.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다른 작품들 다 너무 좋았는데 최근에는 이제 또 그 게이 커플이 실제로 나이 들어가는 모습을 그리셨는데 어제 뭐 먹었어? 네네네. 근데 그 작품 같은 경우에 사실 게이 커플이 등장을 했지만 사실은 내가 공감할 수 있는 요소가 되게 많은 거예요. 나는 결혼 안 할 거고 애 안 낳을 건데 이제 나의 엄마의 노후를 대비를 해야 되고
라고 하는 그거랑 겹쳐지면서 약간 나의 미래를 좀 빨리 보는 느낌? 예측하게 되는. 네. 그래서 나도 이제 엄마가 나이 드시면은 아마 요양원 가셔야 될 건데 그럼 요양원 가는 문제랑 알아보는 거랑 나의 노후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거를 이제 약간 이미 만화가로 결혼하지 않으셨죠 아마? 네. 살고 계시는 그분이 보여주는 거가 되게 또 거기에서 공감할 수 있는 요소도 되게 많고 좋아합니다. 요시나가오미 작품 보신 거 있으세요? 제목이 정확하지 않은데 사랑하는 사랑해야 하는 딸들. 네. 그거를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네, 되게 강렬한 장면이 많죠 좀. 사랑해야 하는 딸들에서 사람들이 제일 충격 먹는 장면은 수녀 에피소드잖아요. 네, 맞아요. 그거 되게 인상 깊었죠. 네, 맞아요. 근데 저는 말씀하세요. 착한 캐릭터 나오는 거 네. 같아요. 맞아요. 누구에게나 착한. 본의 아니게 이걸 듣는 사람들은 다 약간의 스포를 조금씩 당할 것 같긴 한데 작품 추천 때문에. 근데 수녀 에피소드에서 가장 강렬했던 거는 그 주인공이, 그러니까 그 착한 주인공이 할아버지가 약간 마르크스의 어떤 그런 공산주의적인 거를 좀 옹호하는 분이신데 이제 모든 사람들한테 평등하게 사랑을 나눠줘야 한다. 그런데 내가 애인을 만들고 누군가와 결혼을 한다던가 누군가와 사귄다는 건 그건 차별을 한다는 맞아. 거잖아. 맞아. 맞아 그런 게 있었죠. 맞아. 라고 해서 아니 충격. 어릴 때부터 무슨 교육을 받았으면 누군가를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차별이라고 하고 하면서 다들 너무 충격. 무섭다. 그것도 있었어요. 이게 제 기억에는 요시나가 후미 작가님 단편이 맞는데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아마 맞을 겁니다. 그 애기한테 진짜 짧은 건데 너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라고 물어보니까 애기가 울어요. 근데 그 운 이유가 그 질문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 질문을 듣는 순간 내가 누구를 더 좋아하는 것인지 알아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다. 이 사람은 어쩜 이런. 너무 재밌다. 근데 요시나가오미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갑자기 막 칭찬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의 약간 쫌스러운 부분 있잖아요. 뭐 저렇게까지 치사하게 저러서 속으로 생각하냐라는 것도 되게 사랑스럽게 그린다? 좋아할 만하게? 저 정도 상황이면 그럴 수 있지. 이러면서 고개 푹 숙이게 되는 어제 뭐 먹었을 그런 쫌스러운 부분들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은 애인이 그렇게 행동하면은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참자 일단 참아봐. 약간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그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전 사랑해야 하는 딸들을 저도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되게 좋은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거기에 엄마와 딸의 관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이거 좀 여성 만화가들한테 유구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엄마의 관계를 그린 만화를 다들 한 번쯤은 그리게 저도 되는 그랬네요. 빌리업에 올라와 있죠. 네. 작품 얘기해주세요. 제목. 얘기해주세요. 엄마의 꽃다발이라는 말씀하신 대로 엄마와 딸의 관계를 이렇게 그린 만화거든요. 내용은 이제 엄마가 이제 어렸을 때 자기가 받지 못한 거를 딸한테 이렇게 주고 싶어서 그래서 이렇게 좀 과잉 되게 그렇게 막 딸한테 잘 해주니까 근데 그거 딸이 원하는 것들을 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진짜 받고 싶었던 거를 이제 딸한테 강요를 하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좀 어긋나가는 그런 얘기를 그렸었습니다. 에드님도 혹시 얘기해 주실 거 있나요? 저는 직접적으로 그렸던 것은 27의 10이 가장 직접적이었고 거기에서는 이제 내가 엄마를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고 깨달음으로써 굉장히 분리하게 되고 그리고 분리함으로써 오히려 좀 서로를 존중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거였고 이제 그 다음에 느린 장마라는 작품에서도 결국에는 마지막에 스포일러지만 독립을 하면서 주인공이 독립하면서 끝이 나는데 약간 좀 그런 분리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키워준 보호자와 나를 분리하는 그런 과정들. 네. 아무래도 그래서 사실 이거는 좀 성별 구분적인 얘기일 수도 있긴 하지만 여성 만화가들 중에서 유독 본인의 엄마와 본인의 관계에서 어떤 해답이나 실초를 얻었다 그러죠? 단초를 얻었다 그래야 되나? 그런 거 해서 그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좀 감정적인 부분도 있고 사회적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섞여 있다 보니까 항상 이거는 작가가 경험했던 어떤 것일 거다라는 얘기보다도 여자면 일단 오케이 넘어가 엄마랑 그런 관계 있을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요시나가 왜 얘기를 했냐면 요시나가오미 사랑해야 하는 딸들도 이미 제목부터 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딸인 포지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인데 저는
그 중에서 좀 메인으로 나오는 주인공과 엄마의 관계성에 대해서 아, 이런 모녀도 있을 수 있구나라는 걸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굉장히 개인적인 사람이고 본인의 딸이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엄마는 엄마가 딸한테 흔히 그렇게 막 화풀이를 자주 하지 않진 않나? 약간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엄마는 그래도 딸한테 잘해줘야 되잖아 라고 생각을 하는데 당연히 안 그런 엄마들도 많지만 오늘 엄마 기분이 나빠서 니한테 화풀이를 좀 하겠다는데 뭐가 나빠?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편견을 깨는. 네. 네, 맞아. 그런 캐릭터 되게 많죠. 네. 그리고 그 엄마가 결국에는 본인의 엄마를 굉장히 증오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좀 교과서적인 엄마였고 남들 앞에서는 어머 뭐 이래요 저래요 라고 잘 대하면서도 뒤에서는 딸한테 막 외모 지적하고 막 이렇게 남들한테 보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 쓰고 이런 사람이어서 엄마를 증오하던 나의 엄마가 결국에는 늙어가는 그러니까 할머니잖아요. 늙어가는 할머니한테 어떻게 좀 친절하게 대하는 어떤 부분에서는 거리를 좀 유지하면서 그런 걸 보면서 아 되게 재밌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뭐 엄마랑 딸 얘기는 재미가 없을 수가 없어. 왜냐면 기본적으로 내 엄마랑 나의 관계를 대입해서 보기 때문에 근데 엄마랑 안 싸운다는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싸워야 그러니까 너무 밀접한 관계들은 그 부딪히지 않고는 넘어갈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당연히 싸우는 게 맞는데 예를 들면 나는 엄마랑 깊은 속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 이런 사람들은 또 많은 것 같은 거예요. 엄마랑 사소한 생활에 막 예를 들면 진짜 사소한 거 뭐 내 속옷을 어떻게 빨았느니 막 이런 걸로는 싸워도 엄마한테 엄마는 이런 사람이어서 나한테 버거워라고 말하는 딸들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들 이런 걸 만화로 풀어내고 있는 건가? 그거 되게 한국 문화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 네. 뭐 이런 나의 감정 상태는 이러하고 당신은 이러한 것 때문에 내가 이런 상태가 되었어라고 말하는 게 좀 저기 서양 드라마 같은 데서나 나오지. 그쵸. 한국에서 그러면 네. 감히? 맞아요. 한국 문화는 아닌 것 같아요. 다들 그래서 꺼려하는 걸까? 저기 오은영 선생님 앉아 계셔야지 할 수 있고. 최근에 그래서 오은영 선생님의 활약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문화 같은 게 조금씩은 자리 잡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예자님의 추천 들었고요. 천사님은 그러면 어떤 작가를 좋아하는지? 어떤 작가? 근데 저는 되게 그 생활 만화 그리시는 작가분들 되게 좋아하고요. 모조 작가님 너무 웃기죠. 공교롭게도 네이버 웹툰을 계속 얘기하게 되는데 모조일지 지금 이제 완결이 났죠. 그래서 이제 제 또 일상의 즐거움이 사라져가지고 아이고. 너무 슬프지만 근데 최근에 또 난이라고 틴틴틴 네네. 이렇게 귀여운 고양이들이 나오는 또 일상 만화는 아니긴 한데 그러니까 좀 보면 옛날에 그런 90년대가 배경일까요? 좀 약간 그런 그 시기에 초등학생들 되게 어린 고양이들이 이렇게 주인공으로 나와서 추억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작품이다. 그 작품 틴틴팅클은 대부분 인스타에도 올리시나요? 전 트위터에서만 봐가지고. 올라오고 그죠? 인스타에도 올라오고. 난 작가님 틴틴팅클 아마 종이책으로도 나왔을 거예요. 그죠? 네. 저는 되게 최근에 보기 시작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귀엽고. 추천 작품이신 거예요? 네네 추천 작품이고요. 근데 여튼 이제 생활 만화를 좋아하긴 한데 어떻게 기본적으로 좀 그 호흡이 긴 작품들을 잘 못 보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장편 작품을 좀 잘 못 봐서 되게 좋아하는 작가라고 하면은 다카시 루미코 작품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좀 좋아하는 작가분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게 이누야샤나 람마 같은 그런 대표작을 사실 제대로 안 봤어요. 단편집? 네, 그러면? 인어 이야기 같은 거. 네, 이너 시리즈라든가 뭐 피에비그 붉은 꽃다발 최근에는 그 거울이 왔다라고 또 단편집을 하나 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다카시 루미코가 왜 좋냐고 생각을 하면은 발상이 너무 재밌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을까? 아이디어가 너무 좋고 그거를 이제 풀어나가는 그런 전개력 뭐 이런 것도 되게 좋고 다카시 루미코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거울이 온다라는 작품이 너무 재밌었고요. 추천작을 거울이 온다로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닐까? 근데 이게 다 모두 다 추천 모두 다 아닌가요? 추천인 거예요? 그러면 거울이 온다를 좀 더 자세히 소개해 주시면? 네, 더 자세하게 소개를 한다면 이제 그 단편집이에요. 단편집인데 그 중에서 좀
재미있었다고 생각했던 에피소드가 이제 만화가가 주인공의 에피소드가 있어요. 제목이 리벤지 돌이라는 그러니까 복수 인형이라는 타이틀의 이렇게 만화가 있었는데 이제 안 팔리는 만화가를 주인공으로 하셨어요. 안 팔리는 만화가 그러니까 이제 우연히 이렇게 연재를 시작하게 됐는데 처음에 연재했던 것보다 차기작은 이제 인기가 없어지고 점점 이제 음습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음습해지는데 이제 마침 그런 상황에서 독자한테 선물이 와요. 그 이제 리벤지 돌이라고 이렇게 눈이 3개가 달린 그런 되게 이상하게 생긴 인형인데 이 인형의 눈을 깜빡이 칠을 하면서 좀 저주하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말하면은 저주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설정이에요. 이제 되게 재밌었던 부분이 설정도 너무 재밌지만 제가 좀 되게 재밌었던 거는 그 다카시 루미코라는 작가는 너무 잘 나가는 작가시고 안 팔려본 적이 뭐 없으실 텐데. 있었어도 진짜 너무 짧은 시기였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되게 너무 잘 그리셨지?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안 팔리는 마치 작가의 자기 일인 것처럼 그 있잖아요. 약간 좀 네. 음습해지고 사람이 막 뭐 질투하고 이제 그 일본 만화가 분들 보면 문화생이라고 네. 이렇게 자기 밑에서 일하는 어시분들 이 어시가 이제 자기보다 잘 나가게 된다든가 그런 에피소드도 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경험해보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이거를 되게 물론 주변에 약간 그런 작가분들을 보고 약간 포즈를 했겠지만 자기는 겪어보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언제나 히트 쳤으면서 근데 되게 네. 재밌다고 느꼈어요. 예전에 다카하시 루미코 인터뷰 중에 그런 걸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루미코 선생님이 거의 20대 초반부터 데뷔하신 거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10대 때도 이미 만화를 그리고 계셨다고 하는데 근데 루미코 센세가 너무 잘 나가니까 20대 초반 때부터 그런 식의 쿠사리를 좀 먹었나 봐요. 그래도 역시 사람은 사회생활을 저도 그런 거 봤어요. 해봐야지 인생도 알고 이야기도 더 풍부해지는 건데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나는 거의 뭐 성인 된 이후로 만화밖에 안 그렸고 그런 류의 사회생활 안 했는데도 만화 잘만 그리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아 핑계다 핑계 이런 식의 말이었던 것 같은데 뭐 그럼 정말 근데 본인이 그런 능력이 되게 뛰어난 것 같아요. 경험해보지 않은 것은 그래서 되게 경험하고 해본 것처럼 정말 기만 아닌가요? 너무 잘 나가는 작가분이 근데 되게 너무 재밌는 작품이었고 저는 되게 인상 깊게 본 에피소드였습니다. 네, 좋았습니다. 일단 다카하시 루미코를 얘기하셨으니까 루미코의 세계관에서 좋은 부분이 있다면 뭔지 좀 더 심층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약간 이럴 때만 기적되는 기분. 약간 완전 갑반인이네. 약간 어떤 거? 이누야샤라 란말은 잘 안 보셨죠? 그러니까요. 그 약간 그 전편을 봐야지 그분의 그 세계관을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할 것 같은데 제대로 안 봐서 투니버스에서 하면은 보고 그냥. 그러면 그 왜 루미코 작가님 만화가 또 되게 막 무겁고 진지한 내용도 있고 되게 가벼운 것도 있잖아요. 둘 중엔 어떤 거 좋아하세요? 아무래도 가벼운 쪽에 더 산뜻한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전 이누야샤 보면서 항상 생각했던 거는 생각보다 여성의 한에 대해서 이 작품에 되게 많이 녹여내려고 한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이너 시리즈도 그렇고. 맞아. 근데 어떻게 그렇게 그런 상상력이 진짜 맛돌이잖아요. 인간이랑 요괴랑 결혼을 했는데 뭐? 거기부터 이미 뭐? 라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가영이 하면 항상 이제 전국시대로 가서 살게 되잖아요. 네. 엔딩에서. 참 저 때는 생리대를 챙겨가는 것도 한계가 있을 거고 너무 힘들 건데 포기할 게 너무 많죠. 잘해줘야 되는데 이누야샤가 거기로 갔다? 아무래도 복지 중요한 부분 생활 너무 힘드니까. 중요한 내가 만약에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이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올게 왔다. 왜요? 걱정하셨어요? 이거 약간 이제 아까 또 계획되지 않은 것들은 또 엄청 불안함을 느끼기 때문에 이게 질문지에 봤을 때 이게 질문은 그때 란타님이 정해서 말씀해주는 것 같아서 무슨 질문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불안 초조. 근데 넘어가셔도 돼요. 편하게. 네네. 근데 어떤 작품에 들어가고 싶다거나 이 작품만은 들어가고 싶지 않다거나 그런 게 있다면? 너무 많지 않나요? 그러니까 아포칼립스 진짜 싫어요. 아포칼립스 너무 싫어. 그냥 아포칼립스 장르 자체를 싫어하세요? 보통 저는 탐폰을 쓸 수 없는 세상을 싫어합니다.
너무 왜냐면 나의 직접적인 생활의 그 질과 관련이 된 문제니까. 그리고 왜 옛날에 막 너무 인상 깊었던 장면이 그 워킹데드 1부에서 이렇게 걔네들이 팀 무리를 이루는데 거기에서 이제 막 빨래를 하는데 손빨래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다들 이렇게 강해가 손빨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전에 네팔에 살았었는데 거기 세탁기가 되게 전기를 많이 먹으니까 손빨래 했거든요.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요. 문명이 없는 세계관은 일단 가고 싶지 않다. 그렇습니다. 아포칼립스가 아니더라도. 아, 그리고 아포칼립스는 보통 좀 춥다라는 느낌이잖아요. 그런 거 싫고, 그래서 뭐, 아포칼립스, 좀비. 그러면 이제 일바로 죽겠다. 다 생존에 직결된 그런 세계관을 생각하시네요. 네. 가고 싶지 않다라고 네. 하자마자. 난 편하게 살고 싶기 때문에. 천사님은요?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뭔가 어떤 선택의 기로에 놓이는 거? 그런 거 진짜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헝거 게임이라든가 그러니까 동생 대신에 내가 이렇게 나간다든가 뭐 이런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들 이런 상황이 너무 고통스럽고 마찬가지로 가고 싶은 데는 없어요? 가고 싶은 거 요새 유행이죠, 빙의물. 그러면 로팡 미니물 같은 거 가고 싶다. 전혀 아닌 표정으로. 네, 저는 귀족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세계관의 평민으로 갈 수 있는. 그럼 좀 힘들지 않을까요? 혁명을 네. 생각보다 가고 싶은 곳도 없고 가기 싫은 곳은 많네요. 네. 별로 뭔가 로망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약간 근데 이 얘기를 역으로 생각해보면 지금의 생활 꽤나 만족하고 있다는 얘기로도 들려요. 전혀 그렇지 않은 건가요? 뭐 적응했으니까요. 30여 년간 적응했기 때문에 그래서 당장 떠오르지 않는 것뿐이지. 뭐 그런 느낌, 그런 건 있어요. 왜 막 엄청 초인적인 신체 능력을 갖고 있어갖고 막 지붕 위를 뛰어다닌다던가 뭐 그런 게 있으면 재밌겠다. 그게 가능하면은 좋긴 하겠다. 뭐 그 정도? 저도 막 지금 막 생각나는 게 있지는 않은데 작년에 해리포터 시리즈를 또 정주행했거든요. 마법사의 세계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재밌지 않을까. 하지만 서류 작업이 엄청나게 했고 그들은 전사가 되지 않았고 맥북 쓰지 않는 마법사들. 해리포터 특유의 도서관이나 관공서에서 느껴지는 말도 안 되는 서류 작업들의 그 산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는 뭐하냐? 저는 최근에 가보고 싶은 건 보석의 나라 보셨어요? 거기를요? 네. 왜요? 굉장히 광활하다. 풍경이. 아. 그래서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관광 정도? 네. 거기서 사는 건 싫고. 그래서 좀, 그리고 보석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너무 불편할 것 같은데? 깨지면 장난 아니잖아요. 그거 요새 생긴 건데, 마스크를 쓰지 않는 세계. 너무 동의합니다. 네. 그거 있다. 그 12국기에서, 거기에서 뭐 딴 건 안 부럽고 걔네가 이제 아기를 낳을 때 부부가 같이 나무에 가서 소원을 빌어야 돼요. 아기 주세요 하고. 그러면 이제 열심히 빌면 아기가 생기는 시스템이에요. 그거면 좋은 것 같아요. 임신 시스템이 없어진다. 그렇습니다. 그거 너무 좋은 설정이죠. 아까부터 계속 생식기 관련한 생각. 그럴 수도 있죠. 너무 이게 생활의 전반적인 질을 너무 저하시켜서. 애제님의 추천 작품은 뭐죠? 그리고 또 딴 거 최근에 재밌게 본 게 와야마야마. 예, 맞아요. 작품. 네네네. 하여튼 그거를 제가 최근에 봤는데 책이 파본이 났거든요. 교환은 어떻게? 그래서 이제 그것도 제가 하필이면 여학교의 별이다. 여학교의 별. 네. 애제님이 따르게 추천하시는 거는 와야마야마의 여학교의 별인데 네네네. 그게 파본이 났다. 네. 근데 그 중간에 학생이 만화를 그려 선생님한테 봐달라고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보는데 만화가 너무 말도 안 되는 전개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데? 하면서 보는데 거기에서 파본이 난 거예요. 그 다음 장이 그렇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어떻게 된 건데 하는데 이미 다음 얘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만화가 되게 좋았던 게 여고생들이 되게 리얼해요. 이게 거기 나오는 선생님들이 주인공인데 근데 선생님들은 되게 가짜 남자예요. 이런 남자는 없다 하는 느낌. 네, 그냥 여자가 만들어내는 가공의 남성 있잖아요. 그런 느낌인데
근데 거기에 나온 여고생들은 너무 실제 애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짓 되게 많이 해요. 근데 그 시기에 우리가 했을 법한 이상한 짓들 있잖아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선생님은 관찰 일기를 쓴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그 애들끼리 이상한 별명 되게 가차없이 막 붙인다든지 뭐 바코드 왔다 뭐 이런다든지 뭐 그런 식의 너무 진짜 그럴 것 같은 여학생들을 너무 잘 그려가지고 그게 되게 재밌었어요. 저는 와야마야마가 여잔지 남잔지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봤거든요. 너무 여자 작가 아닌가요? 네. 너무 확정해갖고 생각을 해버렸네. 빠졌어 너에겐가요? 네네네네. 그 국내에 첫 네네. 정발된 게? 근데 그거는 남학생들이 메인인 만화여서 이 사람 남자일까 여자일까 되게 많이 다들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아마 여자겠지 싶기도 하고. 네, 저도 당연히 여자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러면 여학교의 별 세계관에 간 천사님. 아직 안 읽어봤지만 뭐 나쁘지 않지 않을까요? 뭐 그냥 어려지면 또 근데 그거 이제 남자들이 이제 현실에 없을 가짜 남자. 가짜 남자들만 있는. 그거 너무 좋은 그렇죠, 거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너무 그렇죠. 너무 이득 아닌가? 너무 멀끔한 네. 가짜 남자들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여명기에서 애제님은 주체셔서 네. 너무 많은 부분에 이미 개입되어 계시겠지만 천사님은 팀 업무 중에 어떤 거 맡으셨는지. 저 굉장히 애매합니다. 아직 시작을 안 네, 하셨어요. 톰블벅 팀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톰블벅 네. 오픈이 아직 안 되었고 근데 이제 준비 과정에서도 그 글을 쓰고 이런 것들은 다른 분들이 다 하셔서 과연 나는 뭘 해야 되는지 이제 일단은 폐가 되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뭔가 의견 주세요 뭐 이럴 때는 열심히 이게 참여는 하고 있는데 아직은 마침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런칭 어느 정도 규모 나오고 그다음에 실제 주문 넣고 하면은 이제 그때 또 일이 생기고 그 전에 준비 기간에 또 일하는 사람은 또 그때 일을 하고 이런 식이라서 팀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팀으로 나눠져 있어요? 일단 크게는 텀블벅 준비 전 기간 팀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 실제 제작 팀이 있고요. 그래서 준비 전 기간에다가는 뭐 저희가 지원 사업을 받았기 때문에 지원 사업 관련해서 담당하시는 분 계시고 SNS 홍보 담당하시는 분 계시고 그다음에 텀블벅에다가는 미리 글을 써서 이렇게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글 써서 담당한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뭐 어느 정도 굿즈는 어떤 거 준비하고 하면은 그것도 대략 알아봐서 규모를 좀 따져봐야 되니까 견적 확인은. 네. 그런 거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오픈을 하고 나면은 이제 그거를 실제로 이 확실하게 픽스된 분량으로 얼마 정도 넣으면 어디에서 얼마 견적이 나오는지 책은 또 인쇄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도 알아보고 배송 대행 업체 알아보고 그리고 실제 인쇄를 뭐 이 박을 넣어서 어떻게 되는지 종이에서는 인쇄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 다음에 뭐 내부 편집하는 거 등등등 그런 걸 다 분할하신 거죠, 업무를. 근데 아직은 이게 구체적으로 좀 나와봐야 되기 때문에 그냥 크게 그 전 준비팀, 그 이후 준비팀 정도로 돼 있어요. 천사님은 전 팀인 거예요? 이후, 후팀이에요? 후팀. 애지님은 양쪽에 다. 저는 이제 일이 사실 이렇게 나눠서 맞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쵸. 그럼 그 구멍구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오실 분들은 전 팀일지 후 팀일지 물어보는 것부터 시작해야겠네요. 그렇다면 프리랜서한테 팀 작업이란? 이런 질문도 있긴 한데 이건 뭐 얘기해 주실 거 있을까요? 근데 어차피 프리랜서라고 해도 결국에는 회사랑 일하고 이게 진짜로 내가 A부터 Z까지 다 생산부터 공급까지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이거 해보고 제가 15년에 데뷔해가지고 이제 몇 년 됐는데 근데 좀 의외로 인간관계가 되게 중요하다. 네, 이게 뭐 작가들 간의 인간관계이기도 하고 회사에 있는 자기 담당자와의 인간관계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결국에는 사람이랑 일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랑 일을 했을 때 내가 상업 작가로서 굉장히 좋은 장점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그게 저의 경우에는 뭐 만화가 아주 잘 되지 않더라도 이 사람은 마감을 잘 지켜라고 하는 그래서 같이 일을 하기에 그렇게 까다롭지 않아라고 하는 장점이 아마 어필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이분이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해서도 이제 저랑 계속 좋은 관계를 주고받으면서
저한테 일을 의뢰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저한테 뭐 이런 기회가 있는데 혹시 주변에 작가분 계실까요? 뭐 그렇게 연결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좀 사회적인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오히려 일 외적인 것인데 일인 거네요. 네, 사실 그리고 일은 뭐 그냥 잘 기본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니까 네, 그거는 뭐 갑자기 훅 들어왔어요. 일은 당연히 잘해야 되는 것이다. 아프네요. 아 그리고 그런 거를 요새 많이 느끼거든요. 이게 워낙 웹툰 작가 이거 한 사람들의 불공정 계약도 많고 너무 피해 상황도 많고 그리고 그런 것들 많이 듣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더 경계하게 되는 회사를 작가가 물론 이게 조심하고 또 이게 경계하고 충분히 내가 대비해야 되는 것도 맞는데 근데 어쨌든 회사랑 결국 일을 하는 거니까 좀 조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문제 생길 건 확실하게 대비를 그치만 어쨌든 이 사람을 처음 볼 때부터 나한테 사기칠 사람으로 대하는 것도 또 사실 일을 원만하게 풀어가기가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르치기 쉽죠. 그렇죠. 그리고 결국 의심하고 물론 이 사람이 이상한 걸 갖고 오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거 안 되죠. 이거는 고쳐주세요라고 해야 되지만 근데 얘기해서 조율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 그렇게 해야지 어쨌든 일을 할 수 있는 건데 막 좀 조절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사회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거? 그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작년 한 해가 되게 그게 엄청 심했던 해였어요. 그러니까 회사원이면서 만화 작업하고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지? 사측에 초점을 맞춰줘야 되는 건가? 그럼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들이 촉박한 마감 기한을 갖고 왔어요. 근데 평소 같으면 이 마감 기한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건데 저 사람들도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인데 맞아요. 나한테 돈 안 준다고 한 것도 아니고 이러면서 뭔가 좋게 봐야 되는 건가? 라는 한편에 근데 내가 이런 식으로 이 외주를 받아주면은 다른 작가한테 가서도 그럴 수도 있잖아 라는 맞아요. 그런 것들이 되게 상충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포인트에서 중요한 건 물어볼 수 있는 건 그냥 물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조건이 왔으면은 처음부터 막 저도 그렇게 되는 게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먼저 이거 이렇게 뭐 좀 더 늘려주실 수 없을까요? 뭐 줄여주실 수 없을까요? 이런 걸 물어보는 것도 가능한데 분명 애초부터 이 사람들은 안 해줄 거야. 맞아요. 이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일을 가져왔으니까 나한테 유도리 없을걸? 이런 식으로 적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모두가 그걸 좀 고쳐야겠다 싶더라고. 좀 결국 대화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순정 만화에서 얘들아 대화를 해 같은 소리지만 제발 소통을 좀 해라. 얘들아 대화를 해. 그거 너의 오해야. 저기 사람은 제 그게 누나야. 너무 재밌는 줄 아주. 그래서 그냥 대화해서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요구를 했는지 왜냐하면 그 내부 아마 프로세스가 있고 그 프로세스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걸 거거든요. 그쵸. 예를 들어서 뭐 회사에서는 뭐 기본적으로 뭐 길게는 뭐 반년 단위로 이 일정을 잡고 그거와 관련된 부서들이 다 연결이 돼 있고 막 그렇다면 그것 때문에 이러이러하다라는 사정인데 그렇기 때문에 부분 다 잘라버리고 그냥 이 일정입니다. 결론만 말하니까. 그러면 이제 물어보면 내가 들었을 때 납득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으니까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조절을 해가야 되는 거니까 좀 대화를 잘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요새 많이 하는 생각은. 저는 사실 제가 전공이 애니메이션이고 그림을 계속 그려왔음에도 또 외주 제안도 이렇게 들어오긴 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진짜 거의 10년 가까이 한 일이 학원 강사 일을 10년 가까이 따로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의 본업이라고 하면 사실은 강사 일이 본업인 것 같고 그 그림 일을 이렇게 외주 제안이 들어와도 이미 다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주까지 받을 여력은 있긴 하지만 사실은 남는 시간에는 개인 작업을 조금 내가 그리고 싶은 걸 하거나 내가 하고 싶은 작업을 만화 작업이든 뭐든 그런 걸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일을 잘 안 받았죠. 외주를 거의 받아본 적이 없어요. 너무 궁금해지는데? 그런가요? 어느 쪽 주로 하세요? 뭐 입시입니다. 칸만화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칸만화. 포트폴리오나. 포트폴리오. 가르치는 학생들은 어떠세요? 가르치는 학생들이야 뭐 매년 너무 다 분위기가 다 달라서 항상 새로운 직장을 갖는 그런 기분이 있어요.
올해는 또 어떤 친구들이 올라올까? 네, 그런 두근두근한 그런 게 있죠. 고3 맡으세요? 네, 아니면 고3 맞습니다. 제일 빡센 고생이시잖아. 네, 뭐 10년 동안 좀 나름 즐겁게 한 편입니다. 약간 좀 TMI인데 제 닉네임도 이제 제가 가르친 학생들이 이제 끝날 때쯤엔 뭐 선생님 너무 천사세요 이런 식으로 많이 불러줘서 어머. 천사? 괜찮은데? 그런 식으로 닉네임을 지었었거든요. 학생들이 천사라고 그러니까. 네이밍해주는 건 그러니까. 진짜 흔치 않은 일 아니에요? 그런가요? 그렇죠. 안 하죠, 사실 잘. 웬만하면 근데 뭐 선생님들마다의 특성이 있겠지만 그렇죠, 그렇죠. 그들은 이제 본인들의 앞날이 너무나 두려워서 한껏 예민해져 있는 시기라 이 말을 하면 저렇게 받아들이고 저 말을 하면 이렇게 맞아, 받아들이고 맞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을 천사라고 생각하는 거는 정말 너무 잘해줬다는 얘기로밖에는 안 들리는데 뭐 학생들마다 또 저를 좋아하는 학생들도 있었을 거고 아닌 학생들도 있겠지만 있었겠지만 또 뭐 다양하죠. 도움을 짱이다. 주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일을 해왔던 것 같아요. 일은 항상 그러면 학원 일을 하면서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그러면은 외주는 웬만해서 안 받으시는 네, 제 언니와도 답변을 거절 답변만 하고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뭐 이제 그냥 개인적으로 아는 친구들이나 뭐 아는 선후배분들이 뭐 연락을 해서 뭐 일 잠깐 도와줄 수 있냐 뭐 그런 것만 수락해서 조금씩 하고 큰 프로젝트 이런 외주는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말도 좀 이런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고정 수입이 어느 정도 있거나 다른 일을 하고 있으면은 외주를 받는다거나 내 시간이랑 돈이랑 환산하는 거잖아요. 사실 돈을 번다는 게. 그래서 저도 외주 작업 되게 많이 하는 분한테 약간 들었던 게 외주 많이 받으면 주변 동료들이 좀 부러워하는 경향이 있기도 한데 그게 절대 좋은 게 아닌 게 사실 나는 작업자로서 내 작업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는데 결국에는 내 시간을 빼서 그들한테 내 시간을 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냥 돈을 받는 대신에 내 작업 시간을 그들한테 내어주고 있는 거라 그렇게 좋은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래도 외주 많이 받으면 좋지 않아? 멋있죠. 저런 데랑도 콜라보하고 막 나도 그런 거 받아보고 싶은데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상업 작가인 거잖아요, 그게 그쵸. 결국. 네. 어쩔 수 없는 약간 딜레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서로 이렇게 이런 선택을 함으로써 포기하는 부분들이 생기고. 여명기라는 팀을 좀 조명을 해보자면 완전히 비즈니스 때문에 모인 팀은 아닌 것 같단 말이죠. 왜냐면 여명기라는 엔솔로지 자체가 어떤 이유를 갖고 모인 팀인 거잖아요. 물론 처음 시작은 그냥 뻥 작가랑 서각 작가랑 만호 작가가 했던 엔솔로지 보고 이렇게 시초가 됐던 거지만 근데 여성 서사라는 거 그리고 비로맨스라는 거 그리고 여성 작가들이 같이 모여서 팀을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막 거창하게 무게를 두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의 뜻이 좋으니까 2에도 함께 하고 싶다라는 게 다들 있었을 것 같아요. 협업 힘듭니다. 힘듭니다. 이런 종류의 협업, 그러니까 완전한 비즈니스가 아닌 협업. 오히려 이런 게 되게 어렵잖아요. 네, 차라리 뭐 이렇게 한 명이 그냥 내가 다 진행하고 이 사람들한테 원고만 받고 하면은 어차피 그만큼 돈을 가져가니까 내가 그냥 뭐 이렇게 해야지 뭐 이럴 텐데 그게 아니니까 조별과제죠. 네. 힘듭니다. 조별과제 같으세요? 좋아. 무임승차. 조별과제 무임승차한 느낌이다. 머리 까면서 약간 아무것도 모르니까 저한테 일을 아직 안 주시고 안 주셨다기보다 제가 아무것도 몰라서 할 수 있는 무임승차하고 이제 응원을 이제 할 일이 있다면 저희 이제 펀딩 진행되고 나면 이제 생길 겁니다. 네. 네. 지금은 전 단계였고 지금 이제 후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팀 작업 얘기는 거의 다 된 것 같고. 이렇게 그냥 끝인가요? 힘들다로? 네. 왜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애제님께 이걸 심층 질문을 하다 보면은 네. 결국엔 힘들다로 귀결될 것 같은. 맞아요. 네, 근데 더 하고 싶으신 얘기 있으세요? 힘들지만 해볼만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약간 점조직 같잖아요. 만화가들이. 네. 다들 트위터나 SNS 같은 걸로 마팔이라는 게 이루어져 있어도 실제로 안 친한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친한 동료 작가들이어도 함께 협업을 하는 경우는 오히려 드문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팁이 있다면 짧게 합시다. 짧게 합시다. 어떻게? 예를 들면? 왜냐 이제 장편 연재 같은 걸 하지 않는 거죠. 길어지면 네, 그렇죠. 아무래도 힘드니까. 짧게라는 건 기간뿐만 아니라 분량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 걸까요? 어제는 그냥 최종적으로는 기간 아닐까요? 음. 왜냐하면 이게 프로젝트 같은 걸 진행하면은 자주 보게 되니까 자주 보다 보면 많은 일들이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짧게 하는 거. 굵고 짧게 협업을 하자. 네. 절대 길게 끌지 말자. 몇 년씩 하지 말고. 약간 인간관계의 기술 같은 건가 이거? 그렇게도 느껴지네. 네. 그러면 만화 작업 외에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애니메이션 말고. 이거 정말 어제부터 계속 고민했는데 너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어렵던데요? 뭔가 너무 그림 그리는 거 말고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자괴감이 좀 들었어요. 천상 만화가다. 그게 아니야. 아티스트야. 그게 아니라 약간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왜 그림밖에 몰라도 되는 걸까? 이런 느낌으로요? 이렇게 무능력할 수가 있나? 근데 그림 그리는 사람들끼리 같이 얘기하다 보면은 항상 그런 얘기는 하는 것 같아요. 뭐 나는 이거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라고 하는데 그 할 줄 아는 게 있는 게 굉장한 능력이라는 걸 왜 다들 깨닫지 못하는 건가? 선생님 그럼 유튜브? 정말 직장인의 꿈? 근데 뭐 제가 이제 약간 강사 일을 10년 가까이 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런 맥락에서 되게 나름대로 이제 그 일을 하면서 되게 보람을 많이 느끼거든요. 이제 뭐 도움이 됐다. 이거에 되게 큰 학생들한테 도움이 됐다는 걸 되게 크게 뿌듯함을 느끼고 있어서 아마 그림을 안 그리고 다른 일을 한다고 하면은 비슷하게 좀 아이들을 돌보는 일, 뭐 교사라든가 뭐 그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 잘 어울려요. 또. 그런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그럼 예진님 저는 대전에서 대전 이렇게 구체적이야. 갑자기 위치까지? 도시가 나오는 건 왜죠? 네, 저 대전에서 자생 가능한 유기동물 보호소를 만드는 것이 저의 멋있는데요? 대전에서 유기동물 보호소. 왜 대전이죠? 서울이랑 가까우니까. 아. 그래서 이게 그 자생 가능한이 포인트예요. 그 대만의 허우통이라고 고양이 마을이 있거든요. 아주 이제 고양이들 막 돌아다니고 사람들이 막 돌보고 하면서 거기에서 고양이 관련 상품을 팔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그래서 그 관광객들 비용으로 이제 수익을 창출을 해서 거기에 있는 동물들을 보호하는 그러면서 이제 대전한테 이제 시에다가 이 기획안을 넣는 거죠. 완전 구체적이고 계속 생각하고 있거든요. 실현 가능성이 있어요, 진짜. 이게 되게 예전부터 생각하는 거라서. 약간 지역 활성화를 위한 관광 그렇죠. 아이템이다라고. 그래서 대전시에다가 언제까지 그 뭐죠? 성심당만 할 거냐. 그래가지고 지금. 성심당과 고양이를 그렇죠, 함께. 그렇죠. 먹고 즐기고. 반발할 수도 있어요. 근데 고양시는 좀 비쌀 것 같아서 경기권이라. 그래서 이제 그 금액과 그 다음에 그런 이 시에다 넣을 수 있는 이 먹는 것과 보는 것을 함께 즐기면서 이게 서울에서 그 외국인 관광객들이 그 인천공항에 내려서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역에 내린 다음 거기에서 갈아타면 한 번에 올 수 있는 2시간 거리에 굉장히 치밀한 계획 아니에요? 이 정도면? 너무 구체적이고. 네, 거기에다가 이제 강아지와 고양이와 말과 기니피그와 새들 너무 구체적. 되게 뭔가 사업 오늘 브리핑하러 오신 것처럼. 너무 준비하신 거 아니에요? 그 언제나 하고 있는 말년에 해야겠다. 너무 근데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저의 혹시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차기작 계획이 있으시다면. 있으시다면. 저 지금 구상 중이고 준비 중인 작품이 있어서 제가 장편 연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작년부터 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또 올해는 연재를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서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제인지. 그거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아쉽지만
준비 중인 걸 잘 수습해서 음. 가지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보고 싶어요. 에제님은? 저는 책은 아니고 만화는 아니고 제가 작년에 학교에서 만화 스토리텔링이라고 해서 스토리랑 콘티 학생들 기획서 보고 그거를 콘티화한 거 피드백하고를 1년에 대충 한 130명 정도를 봤어요. 그러니까 작품을 한 130개를 본 거예요. 많다. 그거랑 이제 제가 회사 일하면서 콘티 피드백 한 거랑 이걸 합치고 나니까 약간 좀 내가 이거 피드백 하면서 느낀 거를 좀 정리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콘티 작법을 하는 내용을 담은 거를 이제 올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료로 올리시는 것이죠? 네, 이게 무료 절반, 유료 절반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너무 사고 싶어요. 벌써 사고 싶어요. 그게 100 몇 명이요? 너무 보증되어 있지 않나요? 너무 근데- 검증되어 있지 않나요? 천사님도 학생들한테 그런 피드백 되게 많이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많이 하죠, 많이 하죠. 근데 지금 너무 광고 톤이었어. 너무 사고 싶어. 너무 광고 톤이었어. 나오나요? 필요해. 너무 광고 톤이었어, 지금. 제가 약간 그런 네. 뭐 아. 사서 보진 않았어요. 아, 하지만 그쵸, 사면은 그쵸. 굉장히 뿌듯하거든요. 저희 그렇죠. 책장 보세요. 제 책장. 필급 봤습니다. 오, 저거 나도 있는데. 생각보다 만화 얘기가 거의 없는 느낌인데 차기작 물론 차기작 준비하고 계신다고 네, 했고 작법서도 뭐 만화에 네, 관련된 네. 거겠는데 작품 얘기가 아니거든요. 사업부상 얘기를 들은 것 같은 느낌이. 계정 관심 있으면 연락 주세요. 외에는 혹시 하고 싶은 일 없으세요? 만화 외의 것으로라든지 뭐 그런 거 말고 소소하게 올해 뭔가 하고 싶다 이런 거. 소소하게 오래 하고 싶은 일. 예를 들면 저는 올해 이 작업실을 좀 더 윤택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옆집에 강아지가 이사 왔으면 좋겠어요. 친구 강아지. 그건 계획이나 목표가 아니라 거의 막 하늘에서 점지해 주셔야 되는 그런. 옆집에 친구 강아지가 이사 와서 주에 3회 정도 산책을 시켜주고 싶다. 약간 당근에서 알아보셔야 되는 종류의 너무 좋은데요? 네. 산책 대신해드립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작은 꿈이 있습니다. 천사님 있으세요? 올해 이런 거 하고 싶다. 올해는 사실 그냥 연재하고 싶다. 이게 제일 크고. 사실 지금까지 너무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았거든요. 예를 들면 너무 저 막 그림책 만들고 싶다 하면 그림책 만들고 그냥 뭐 일러스트 그리고 싶다 하면 일러스트 그리고 단편 만화 그리고 싶다 하면 그리고 막. 전부 그림과 관련된 일. 그렇긴 하네요. 예술가, 아티스트. 하고 싶은 거 너무 그냥 다 하고 살아서 좀 그만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제 정말 수익화를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네, 연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연재 준비를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네, 올해는. 좋네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림 일기를 12월까지 좀 꾸준하게 한다면 좋지 않을까? 시작한 거를 끝까지 하면은 뭐 좋지 않을까? 기대하겠습니다. 좋네요. 외에도 또 남기고 싶은 얘기 있으신지? 그렇게 엄청나게 얘기하시다니. 남기고 싶은 이야기. 왜요? 근데 이 녹음은 기록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을 즈음에는 지금 열명기가 굉장히 힘들어진 상황, 그러니까 막 프로젝트가 무산돼서 이런 게 아니라 프로젝트가 너무 잘 됐어요. 우리 인력이 부족해요. 이런 상황이 돼서 이걸 들으면 여유로웠네. 꿈에 젖어 있었네. 약간 이렇게 될 수도 있단 말이죠. 미래의 에제님에게 뭐 이런 느낌. 네, 좋습니다. 네, 잘해보세요. 본인에게 이렇게 네. 건조하게 그렇죠. 잘해봐라. 외에는 딱히 없으신가요? 그렇죠. 잘해보시든가. 천사님은? 마무리 멘트 할까요? 오. 마무리 할까요? 마무리 멘트. 오늘 녹음 소감 어떠셨는지? 제가 이런 일이 너무 익숙하지가 않아서 너무 걱정하면서 전날 밤에 잠을 설치면서 설치셨어요? 네. 그리고 이게 연락이 처음에 왔어요. 예전님한테 인터뷰 첫 번째 순서 괜찮으세요? 하고 연락 왔을 때 제가 아까 매는 먼저 맞아야 된다. 매를 먼저 맞는 게 좋다. 이렇게 후락을 했는데 후락을 한 이후로부터 너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어쩜 좋아. 신경 쓰다가 정신승리 좀 하다가 매는 먼저 맞는 게 나아. 이렇게 정신승리 하다가 이제 인터뷰 질문들이 쫙 올라오고 나니까 또 갑자기 너무 부담이 되면서 어떡하지? 그래서 걱정을 좀 했는데 오늘 와서 란타님 너무 즐겁게 준비도 많이 해주시고 편안하게 이렇게 인터뷰할 수 있게 준비해주셔서 너무 딸기도 주셨어요. 감사하고
예진님 함께 인터뷰한 예진님께서 말씀을 너무 잘해주셔서 약간 저 묻어갈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요. 너무 아무튼 너무 되게 저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 좀 잘 없었는데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너무 감사했고 이렇게 또 멋진 프로젝트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AJS 작가님과 천사 작가님 모시고 여명기 2 프로젝트에 관련해서 첫 번째 녹음을 진행했는데요. 앞으로도 시리즈로 한 5편 정도 더 올라가나요? 네. 5편 정도가 더 올라갈 예정이고 여명기 프로젝트는 1월 25일부터 며칠까지죠? 2월 25일까지입니다. 2월 25일까지 한 달간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작가님께서 힘들지만 윤택하게 책을 만드실 수 있으니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마무리해볼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